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 울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68세의 한정자 씨.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봅니다. 택시기사였던 남편 한철호 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자야,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집은 준혁이 명의로 해두자. 무슨 소리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하지만 철호 씨에게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로또가 당첨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무려 22억이나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은 아들이 받으니까 이 로또는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남겨주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에는 아직 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도 은은한 국화향 대신 상복과 함께 어울린 그 특유의 향내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정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며느리 최유진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리를 해주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준혁 씨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님께서 증여해 주신 거니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정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장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며느라,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주면 안 되니? 아직 이 집엔 아버지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 저희도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8억이 넘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지경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 준혁은 미안한 듯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밀어붙이길 바라는 눈치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40년을 살던 곳인데. 엄마,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아내의 눈치를 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해 둔 듯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고시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35만 원이고 시설도 괜찮아요. 월세라도 알아봐 드리려고 했지만 보증금조차 저희가 해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전혀 죄송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은 손바닥만 했고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고시원이 이런 곳이었구나. 내일부터 짐을 정리해 두세요. 부동산에서 곧 집을 보러 올 거예요. 정자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넘겨준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새벽부터 정자 씨는 남편의 물건들을 박스에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할 때 늘 확인하던 시계, 소파 옆에 던져진 신문,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하며 끝까지 읽던 습관, 그리고 머리맡에 돋보기가 없으면 글자 하나 읽지 못하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버리나? 정자 씨는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익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자에게.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자 씨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끝이 편지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말이 마지막이 될까봐 더 두려웠던 겁니다. 고시원에서 짐을 풀고 나서야 정자 씨는 그 편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정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먼저 간 후일 것이다. 40년간 가난한 택시기사와 살아줘서 고마웠어. 준혁이 때문에 집을 미리 증여해둬서 미안하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당신만을 위한 보험을 준비해뒀어. 당첨 확인을 했는데 22억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당신에게만 남긴다. 만약 준혁이와 며느리가 당신을 잘 모신다면 그때 가서 이 돈을 함께 써도 좋다. 하지만 만약 애들이 당신을 홀대한다면 이 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에게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받을 만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라. 집은 아들에게 줬지만 이 로또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다. 사랑한다. 철호가 편지를 읽는 정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성격도 자신이 죽은 후 벌어질 일들도.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22억 원 1등 당첨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줬구나. 그 순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라고 남긴 무기라는 것을.